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또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이크 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마스크를 벗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전략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두섭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김중곤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이형철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장민경 지역공동체 담당입니다. 한성수 신재생 에너지 담당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 목록 중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을 비롯한 16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으로 정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 사항으로 윤영현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자가진단제도 도입과 화력발전본부 옥내저탄장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부분하고 지역 및 채용기준 조정 건의 등 3건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 발전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용역 발전은 첨단 기술 활용 스마트 지원사업 외에 17건으로 용역비는 8억 1,292만 2천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와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6페이지 2021년은 하동업 도심한력사업, 노상가 간판 및 점포 외관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등 2건의 용역비 3,521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면시 및 사고이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2건에 4억 8,821만 3천원과 면시이월 3건에 9억 7,291만 6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6,112만 9천원이 이월되어 사고이월 3건은 완료되고 면시이월 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하동건설시장 도시가스 설치 사업은 신규 공사 신청 점포 및 설계 미반영 자재 반영으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이 있거든요. 10페이지 하동업 도심한력 사업 간선도로 및 인도정비 경관조성 설치 사업은
시장 점포 주변의 설치 여건에 따른 미디어 파사드 기둥의 수량, 위치, LED 판넬 감소 등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강거리 클럽 포장 부분은 시공 구간 물량 증가로 설계 반영한 건이며 2021년 경강거리 점포 비가림막 설치 공사는 일부 점포 비가림막 설치 포기와 사업 구간 변경으로 추가 물량 증가분 설계 반영과 공사기한 내 잦은 강풍으로 인한 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 연장 건으로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20년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 공사 등 9건에 15억 9,192만 2천원과 2021년 하동업 도시만력 사업 경간 거리조성 점포 비가림막 설치 공사 등 3건에 2억 2,340만 1천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12건에 18억 1,532만 3천원이며 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 공방 육성사 외에 하도급 없이 도급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처리 현황은 2020년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 사업 등 8건의 공사비 18억 469만 원 중 16억 3,73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731만 1천원과 21페이지 2021년 점포 비가림막 설치공사 한 건에 대한 집행잔액 586만 7천원에 대하여 비율별로 국도비는 반납 예정이며 군비는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사 공무직 1명과 기간제로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1명,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5건에 54억 2,599만 2천원과 25페이지 2021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5건에 47억 7,902만 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산 편성의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 내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과 국내 투자 유치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 야생차 축제 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개최 경비 3건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0년 노후전선 정비 사후 외 19건에 예산액 42억 7,790만 4천원 중 39억 5,5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2,256만 6천원에 대하여는 비율에 따라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농공단지 상계소와 2021년 올해 설치한 아양면 소재 마을공방 등이시설 1개소가 있으며 농공단지 상계소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상위탁 중이며 마을공방 등이시설은 마을공방 등위위원회에
2년 계약으로 유상 위탁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행정 공공재산 임대 현황으로 관내 6개 공설시장 점포, 농공단지 내 부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18개소에 대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육성과 공공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확대 두 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민선 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수건사업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악양면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진교 양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건의 예산액 39억 1,554만 8천원에 34억 7,77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하동읍 하계 악양 신재생에너지 융복화 사업 등 두 건에 32억 9,259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 사항으로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물가대체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물가대체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현재 미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회 서면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공기관 한국노총공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진주 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에 2020년 1억 원과 2021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하동 진교 2020년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각 2천만원과 하동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영역은 공모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금성 나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에 대하여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49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 27건에 46억 166만 3천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58페이지 2021년에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등 20건에 26억 9,027만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농업단지 상계소와 마을공방 등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행정협의회는 2019년 6월 24일에 창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과 2021년 5월 13일 2회에 걸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6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업무 추진 현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 등 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자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인건비 등 10억 7,66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4억 6,721만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 3,058만 4천원이 특별예외로 전출되었으며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4억 9,608만 7천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 4,333만원을 특별예외로 전출하였습니다. 73페이지 각종 국민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규모 현황 및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페이지 현대화 사업 및 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은 2020년에는 33억 3,367만 9천 원의 사업비로 공설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지역교통발전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3억 9,561만 8천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하동 나누리 플랫폼 주차장 건립공사 등 30건에 27억 8,108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주차 환경 및 하동업 도심 활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4페이지 2021년에는 도심 활력 사업, 노후 간판 정비 등 6건에 5,333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시장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상계 분야에 최근 2년간 5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하 구인 구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은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에 대하여 2020년과 2021년까지 111명의 인건비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지도는 2000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2019년 8월부터 추가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품권 판매 현황은 2020년에 100억 5,799만 1천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할인 보증금으로 10억 1,97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12억 8,382만 5천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할인 보증금으로 1억 3,533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표 등 특허 실용실한 등록 현황은 상표 303건과 특허 18건, 실용실한 3건 등 324건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주상공인수 진주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하동화력 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 사항입니다. 발전소 규모 및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기여도에 있어서는 9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128억 9,756만 6천 원이며 지역 주민 고용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38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와 거래 현황은 최근 2년간 19건에 48억 1,190만 2천 원을 거래하였으며 93페이지 상상도서관 건립 20억 출연과 하계 수야복구 성금 5천만 원 기타, 자동차 검사비 3억 원 지원 등 지역 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상품권 구입, 명절 장보기 및 지역 농특산물 구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 본부 관련 명덕마을 이주 등 피해보호 요구, 피해보상 요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하동군 화력발전본부, 명덕마을 주민대표 등 사자 협의체를 지난 5월 18일 구성하고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상황으로 관내 상계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상으로 2020년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3건에 2억 1,765만원과 2021년 고전농공단지 중앙도로 가로수 정정 등 3건에 2,939만 4천원으로 농공단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 지역은 발전소 주변 고정 검남 검성 3개면이며 2021년 기준 지원사업비는 28억 4,220만원으로 사업비 배분 기준은 면적, 인구, 소재지 비율,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분되며 고전은 5.72%로 1억 6,253만 8천원이고 건남은 43.73%로 12억 4,297만 2천원, 금성은 50.5%로 14억 3,669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99페이지 2020년 집행 현황은 35억 9,139만 5천원이 교부되어 27억 8,960만 7,140원이 집행되고 8억 178만 7,86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01페이지 2021년은 28억 4,220만원이 교부되어 9억 3,957만
90원이 집행되고 19억 262만 9,4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 현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특별회계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개최하였으며 해당 읍면별 지역주민 의견 청취는 2020년 고정 권랑 각 1회와 금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동화력 지방세 징수 현황은 2020년 100만 6,078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납기 미도래한 세목이 있어 28억 3,678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하동화력 행정처분 및 하동화력이 하동군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해당 없으며 112페이지 하동화력이 하동화력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2020년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화력이 학생, 학교 등에 직접 지급한 장학금은 최근 2년간 117명에 1억 3,860만 원이며 하동화력이 인근 지역의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113페이지 하동화력이 주변 상계 지역 외에 하동군에 지원한 현황은 2020년과 2021년에 지역 유소년 체력 정진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동화력본부 플라이애시 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11개사 87만 톤을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 세부 현황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은 98페이지와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통합 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그 단위가 원단위인데 천원 단위로 잘못 포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5건에 1,223만 7천원과 2021년 2건에 1,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용자금 지원 내역은 2020년 주민복지 지원 부분 12건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상자를 20명 중에 확정 대상자 20명 중에 8명 1억 4,7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12명 2억 3,800만 원은 아직 미대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785기 건설 전 체결한 한국남부발전회사 하동화력발전소와의 지역 민 상생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7월 21일 체결된 합의서의 협약사항은 하동화력 785기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년 발전회와 체결한 사항으로 하동화력 발전소에서는 지역 인력 채용,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인력 채용은 발전본부 96명과 협력업체 29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부분은 최근 2년간 공사 10건에 39억 8,975만 4천원과 지역 물품 구매 영역은 9건에 8억 2,21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반부 및 협력사의 관내 업체 발주 현황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건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조달청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제조업체는 171개소로 업체로 조달청 제품 등록 업체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화력발전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은 65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보고 시 보고드렸던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한국나무발전소 하동화력발전본부 및 협력사의 관내 주민 채용 현황도 앞서 보고드렸던 부분으로 보고를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2020년 사회적 기업은 인정사회적 기업 6개 업체와 예비사회적 기업 6개 업체를 포함한 12개 업체 15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항구자리 채우를 비롯한 8개 업체 1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2021년에는 사회적 기업이 1개 업체가 증가한 13개 업체로 1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항구자리 채울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마을기업 요건을 미충족하여 1개 업체가 감소한 7개 업체에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하동업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3,3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현재 2,943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26페이지 2021년 공급계획은 동원그린빌 삼복도로 일원을 비롯한 5개 구간에 대한 6,530m 배관공사의 302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에는 지역지원사업, 주택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화사업, 지역보급사업 등 6종류의 사업에 자부담분을 포함한 33억 9,848만 4천을 투자하였으며 130페이지 2021년에는 5종류의 사업에 31억 8,95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동화력 7, 8억이 건설 상계 주민 합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래 의원입니다. 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활용 현황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용역 발주권이 18건인데 주로 이 중간에 용역을 또 변경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변경 많이 한 이유는 뭐입니까? 3페이지의 부분 말입니까? 그 용역을 할 때 만약 이 사업비가 많이 정액이 되거든요. 처음에 용역을 잘 못 이뤄서 그런입니까? 9조. 9종. 네, 9조, 10조, 11조. 그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고. 용역을 줬는데도 중간에 이게. 설계 사업비 물량들이 이제 좀 빠지는 부분하고 또 사업 구간이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나면 설계가 좀 또 이상하면 또 설계 변경하고.
다음부터는 용역 들을 때 좀 잘 선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75조 지금 하동 우리 재래시장에 들어간 돈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변화도 많이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점포는 지금 432개인데 몇 프로 지금 입주해가 있어요? 많이 비가 있거든요, 지금 점포가. 네, 네. 잠시만요. 왜 그 다 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것도 점포를 잘 관리 안 해서 엉망이 돼가지고 있고, 근데 이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점포를 지금 한이 2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부분을 갖다 창고 형태로 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점포들이 좀 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이제 2개 점포를 가지고 있든지 3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 그걸 갖다 점포로 활용 안 하고 창고 형태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이거 우리가 지금 점포 사용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맞춰 나면은 수익 계약이든 공개 추첨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서 빈 점포들이 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 일자리 없고 하는데 뭐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진주 시장에도 뭐 그런 경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점포가 없어서 네.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은 없고. 그럴 때 지도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빈 점포고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포를 그 계약 조건이 82쪽에 그 허가 조건이 있는데 그 주인이 점포를 이제 사용하라고 허가하면은 몇 달 동안 한 2달 동안은 그 사용액을 주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무조건 그막 자기 거 모양으로 해가지고 점포 세도 안 주고 이래갖고 아주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그걸 상의를 하는데 그럴 때는 어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점포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올 7월 달에 지금 이제 징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점포 사용료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50% 감면을 했는데, 네, 50% 올해는 하더라고요. 한 6개월 부분을 이제 50% 감면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7월 달 징수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포 처음에 주인이 인도를 괜히 해줬다고 아우성인데 이거 뺏길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과장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빌리 줬는데 한두 달 해주고 안 주고 자기 거 모양을 해갖고 많이 싸워도 안 준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다음 페이지는 하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하력에서 지금 뭐 하동군 세수라든지 의원님 몇 페이지? 지금 몇 쪽에 91조 세수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뭐 지방세를 많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고용상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채용 뭐 한 96명, 293명 이렇게 우리 하동군에 기여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연탄 화력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공기, 오염 여러 가지 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세수 같은 거 좀 받고 해도. 이럴 때 지금 우리 유연탄 화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2025년까지 이랬죠. 그 화력에서.
그게 이제 각 그별로 틀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폐지되는 게 예. 그 1, 2호기하고 이제 7, 8호기까지 그 이제 폐지되는 연도가 계약이 2025년까지 뭐 바꾼다 했잖아요, 저번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석탄 화력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 지역 자원 시설세 부분들도 지금 뭐 매년 급격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많이 이익을 준 것 같이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 지금, 코로나19,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모든 우리 인구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이런 생활을 하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갑자기 또 화력을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빨리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 하루하루고 2025년까지가 아니라 조금 좀 더 빨리 예. 우리 하동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환경 부분 그 때문에 우리 석탄 나루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석탄 화력 부분들은 우리 하동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지금 감소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소를 배용한다든지 지금 그래 안 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 정말 상태라요. 지금 그걸 큰 크게 생각 안 하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하동군에도 화력에 대해서 우리 군에 많이 기여했었지만은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후손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많이 우리 군에서도 많이 그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또 사회적 기업 무조건 돈 대주 갖고 이러면 하면은 뭐 하동군에 뭐 기여도가 있습니까? 7개. 특히 에코맘, 대난한집, 에코맘, 사나레, 인포피알. 인포피알 2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간판, 예? 간판 하는 겁니다. 간판? 네. 아, 우리 하동군에서 인포피알 간판을 많이 이용하더라고. 저번에 네. 감사를 네. 해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간판 합니까? 지금 여기 하동에, 읍에서는 어디쯤 합니까? 하동읍이 어디 이 간판도 뭐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리산 문화예술 사회적인 협동조합 그룹마. 실계서에서 한 개가 그 뭐 미달에 의해서 그 안 됐다는데 왜 어떤 조건에 미달됐습니까? 이제 마을 기업의 그 한 고자리 채울이 예. 이제 마을 주민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면서 이거 수익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한 고자리 채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마을 기업의 요건을 갖다 충족을 못 해가지고 마을 기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마을 기업에 그 많이 인원도 그 마을 사람들 채용 안 오고 자기 쏟단적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이제 또 공동체가 돼가지고 마을 기업 행태를 해가지고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생산하고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안 해주는 데도 또 있네요. 기대산 하동산초 사회적 기업 이거는 보조금을 안 줘도 지원액을 안 줘도 이리 잘 키워갈 수 있네요. 사회 기업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그 인정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요건들이 인정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있다가 네. 또 인정 기업으로 이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인정되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아니 예비적 사회적 기업부터 인정됐을 때부터 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해도 지금 네. 하고 있다는 그렇지.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 지원이 이제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렇죠. 예.
여기서 제일 우리 그 많이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 하동군이 보조해주는 많은 그 7개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해줍니까? 7개 중에서 보조금을. 거의 사회적 기업 어떤 그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어떤 그 여러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개 중에서 그 뭐 통계 나온 건 없습니까? 다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 다음에 동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서 11쪽에 2021년도 예. 우리 하동읍 도심 활력 사업 경강 거리 조성 사업을 보면은 설계 변경을 37개소에서 45개소로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예, 예. 다른 데를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하면 그 돈이 청감이 되는데 6개소를 신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설계 변경도 없고 변경 없이 사업을 했어요. 예. 제가 이 사업비하고 37개소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니까 이게 하는 1개소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평가가 되면 돈이 평가가 돼야 될 텐데 평감 없이 6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거는 아니 이제 의원님 그 부분은 위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은 예. 점포 비가령 시설 일식 중에서 기존 시설 그 부분이 37개소 있고 또 밑에 은행 시설이라는 게 3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시설 보강 및 은행 시설이 이제 6개소로 또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를 거리 정감 없이 아니 점포는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예. 근데 그러면 기존 시설 보강 및 은행 시설 6개소 이거는 그럼 줄었단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하면. 그렇죠. 이제 6개소로 줄고 그럼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사업량이 37개소에서 45개소로만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주차장 내에 은행 면적이 좀 줄어가지고, 줄어든 만큼은 이제 점포 수는 늘어나고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사업 설계 변경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청감이 됐는데, 사업량이 늘어났는데도 변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그때 비가림 시설 할 때 시장을 나가보면,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왜 그걸 하는지 이유도 없이, 그래서 반대한다 했고,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는 상인들도 계셨어요. 예, 예. 그러면 미리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상인들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해야지 어떤 상관은 안 하고, 어떤 상관은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걸 할 때 이제 전체 점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부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해주면 좋을 텐데. 상인들한테 돈을 이리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다 이렇게 비가림 해준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군에서 지원을 군에서 다 해줬는데도 왜 안 한다 하던가요? 이제 규모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점포 비가림만 설치에 포기하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파출소 가는 개인 상가 구간이 있다 이런 거. 예. 개인 상가들 그 구간도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개인 점포 크기도 있고 개인들이 이제 또 비가림인데 크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비가림인데. 그럼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상가들이 앞쪽으로 좀 인도 쪽으로 좀 달아냈던 부분들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일률적으로 일이 하다 보니까 그 지붕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 이제 본인들이 예, 그 상인들의 전체 분들의 민원은 아니겠지만 예,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 왜 돈을 들여고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 비가림을 하게 되면 확실히 비가 그한테 막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폭이 좁다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는 걸 왜 설치하는지. 어쨌든 시장을 나가보면 시장의 환경이 너무 깨끗해져서 저는 사실 보기는 좋았습니다. 보기는 좋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또 그분들이 안 한다는 사람들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한다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설득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우리 공서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동 나누리 플랫폼 건립공사 주차장 있죠? 예, 예. 이거는 우리 영화관을 말하는 겁니까? 나누리 플랫폼 건립공사 주차장 17억이 들어갔는데. 영화관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관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영화관 주차장을 경제전략가에서 영화관 세우기 전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알프스 영화관이 들어갔죠? 예, 예. 근데 그 영화관 주차장이 왜 들어간지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주차장은 이제 경제전략가에서는 예. 돈만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이것도 또 유료지 않습니까? 유료죠? 예, 예, 유료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장 상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시간 무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보러 온 사람들 무료 끼고, 그죠? 3시간 무료고요. 예. 그러면은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1시간 무료. 예. 그러면 요금 받는 분은 뭐 갖고 월급 줍니까? 일단 그건 우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금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전략가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시장 보러 오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해서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돈을 받질 않나. 주차장 만든다고 돈을 가져가 놓고 엄던 데 뺏기고. 뭐입니까? 그 주차 그 대수는 몇 대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전략가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17억이면 돈을 47억이라는 돈을 퍼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근데 과연 하동 공설시장은 주차를 몇 대 될 수 있을까요? 돈 47억을 퍼부었는데. 그 주차장이 이제 기존 그냥 있던 주차장은 49면인데 지금 1, 2층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7면 정도 해가지고 20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사장님, 20몇, 60몇 대에? 67면. 그럼 67대면 가담 계산기하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47억 하고 47억에 67대를 하면 한 차에 주차하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차 한 대 시키는데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과장님. 예. 늘상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옥곡이나 굴에 가면 시장 가면 주차 공간이 너무 좋아서 참 좋다.
근데 우리 하동 공설시장은 주타 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으면 네. 그에 대해서 다른 좀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그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상인들뿐만 아니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 없도록 앞으로 계속 주차장 확보. 가랑비에 옷 뜯는다고 돈이 조금 나간 것 해도 주차 68대 되기 위해서 47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또 돈이 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공설시장에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시설이라도 혹시 우리 하동군에서는 그 현대화 시장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도 지금까지 오는 게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아니, 예.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하동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 환경이 보다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돈에 들어간 그 투자비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시장 규모하고 많이 차이점이 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화를 모든 거 다 철거하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을 해서 저 위에는 태양열을 해갖고 전기를 받아갖고 팔고 또 일부 남는 건 주차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1층은 예를 들어서 의류, 2층은 옷가게, 3층은 식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은 왜 안 세워주시는 건지요? 자꾸 껍데기만 현대하고 모양만 낼 게 아니라 이제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좀 그래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은, 정말 시장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변 정비만 돼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른 것도 예산 잘 확보하시더만 군비 잘 하시더만 왜 이런 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세요? 앞으로 지금 당장 가다니 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부터 중앙 일동이 있는데 이리까지 보니까 작년부터 이게 바닥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바닥재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작년에 12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달에 공사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12월? 11월.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엄청 깔끔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물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 보행이 많이 나니까 그렇겠지만 지저분해요. 과장님 보셨죠? 예. 이게 정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 자재가 돌이 그게 뭐입니까? 거의 돌이 아닌 T존 거기에 피망을. 수막형 바닥재 포장기라 이리 돼 있는데 예. 아니 이왕할 것 같으면 좀 영구적으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하시지. 처음에 봤을 때 반짝 깔끔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보면 갈라져요. 이게 검이 이리 가고 그래서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좀 있으면 쳐졌다고 또 한 1, 2년 있으면 1년만 있으면 또 다시 바꿀 것 같은데. 예,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아니 그거는 폐지를 볼 필요도 없고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의 그 바닥 자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 하나하나 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재로 갖고 해 주십시오. 십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봐. 오늘 우리 국장님들은 원래 배석을 안 합니까? 관련 국장님이 안 보이시네? 그 정심 이후에는 그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도 함께 입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또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을 좀 한번 22쪽. 예, 22쪽. 22페이지. 거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그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 월 평균 급여가 금년에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 우리 일자리 센터 그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475만 9천 원인데 이때는 이제 시간 내 수당을 48시간으로 그 했을 때 그 세전 전에 봉급이 그렇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내 수당을 18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그럼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봉급이 줄었잖아요. 월 평균 급여가 기간제가. 그 일일 단가는 늘어났는데 아, 이거 뭐 월 평균 급여는 줄었잖아요. 예, 예.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거.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죠? 45쪽 좀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예. 그 경제전략과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는 2개 있습니다. 물가 그 대체위원회하고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러면은 그 저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그 다음에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그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사회적 경제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조례위원회는 뭔 내용입니까? 3단 분양 그 부분은 아마 그 3단 조성가 소관 경제 전략가의 지금 조례입니다. 경제 전략가 조례. 전부 다 이 세 개가 다 아, 경제 전략가 조례입니다. 구성 뭐 할 필요도 없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개정을 하든지.
이제 물가대책위원회나 이제 중소기업 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말고, 네. 이 아는 거 말입니다, 아는 거. 여기 보면, 하동군 민자유치 사업 이제 그 심의위원회 시기적으로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는 또 여기 이제 이기호. 예. 이쪽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12월 달에 구성안이 이제 마련돼 가지고 아직 지금 회의를 예찰을 안 한 거고. 아니, 개최를 안 해도 구성해나가는 이제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이 됐으면. 아, 예, 그 부분은 그렇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가장 온 의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예, 예. 내가 있는 부서에 어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예. 제가 뭐 깊이 있게 못 챙겨봐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 그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 사항의 그 9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발생된 민원 중 추진 중이거나 미해결 민원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덕 마을 거주자 현황을 혹시 알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6세대에 410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186세대요? 예, 예. 186세대요. 410명. 410명. 예. 그 이제 6월 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기준으로요. 예. 맹덕마을 주민들의 민원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 가장 인지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 하동 그 발전본부 7, 8호기 추가 그 건설 당시에 이제 맹덕마을하고 가리마을 그 발전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추가 건설에 따른 그 주민 이주 요청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다가 이제 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주 조치가 됐는데 이제 맹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별 보상이라든지 이주하기로 이제 합의됐는데 그 아마 2016년도에 부산대 그 생활환경 용역 조사 결과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어떤 나오는 어떤 그 결과 때문에 아마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민원을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강력 폐기물 처리장 부분하고 그 송전탑 건설 관련 부분을 지금 민원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지금 하동화력 원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맹덕 마을 주민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소음 부분하고 이제 석탄재 그 비산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뭐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2010년 이후에 맹덕 마을 주변에 이제 암 환자가 뭐 많이 발생한다는 어떤 그런 민원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2019년도에 그 하동화력발전소와 지역 주민 간의 소음 피해에 따른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야간의 소음 치료 측정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23일 날 4억 3,530만 원의 그 보상 합의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86명에 대한 그 보상비가 4억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이제 그 직업은 다 1차적으로 완료되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 결국은 하동화력에서 피해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소음 피해 부분은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그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양조사 1, 2차 연도 결과에도 환경 오염도와 대기 모델링 분야 일부 항목에서 수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주민 설명에서 보고되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5월 26일 날 아마 금성복지회관에서 네. 동아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까지 2차 결과하고 이제 지금 차후에 3차 계획을 갖다가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 중에 이제 일부 항목이 이제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 기준치가 지점이 좀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차는 또 조사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이제 도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3쪽을 한번 보시죠.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은 하도하르게서 지난해에 지방세를 납부한 게 100억입니다. 6천만 원 나누더라도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아닙니까? 지난해에 낸 게 제일 상단에. 예.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를 해서 최근 매년 100억씩 냈다 보면은 최근 5년간 500억을 납부했다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지역 자원시설세가 이제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한 500억보다는 좀 더 낮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가 구세입으로 총 얼마나 지금 들어왔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 우리 자료를 갖다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은 426억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도비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도세에서 주토종 거부금이 우리 하동군으로 내려온 게 258억 정도 됩니다. 258억이요? 예. 지난해 의회에서 요청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 세율 인상 관련 지방시법 개정 촉구, 네. 건의안 처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예, 이게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지난 5월 7일 날 우리가 우리 화력발전 소재 10개 기초자치단체장 서한문을 아마 행정위원회 제1소위원회하고 이제 제2소위원 위원장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산업통상위원장 이래 해가지고 19분 국회의원한테 서한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경제전략과 소관 우리 이제 화력 주변 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지난 5월 13일 날 7개 지자체 실무자 회의에서 우리 기본 지원 사업비 상향 건의하는 거하고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부분을 공동 건의문을 갖다 예. 121쪽에 지금 화력발전 행정협의 운영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6월 24일 날 창립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5월 17일 날 간담회 한문하고 금년 현재까지 5월 13일 날 협의회 및 정기회의 한문했습니다. 예. 이래 해가지고 문제 성과를 내겠습니까? 명덕마을 주민들은 애가 다 죽는데. 이제 우리 명덕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우리 과장님 무슨 답변하시려는지 제가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네. 답변은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명덕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복합질환 전수조사와 발전소의 암 복합질환 발생의 상관관계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군에서 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19년하고 2020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석탄 화력 발전 주변 지역 그 오염도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고, 지금 이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지금 3차 년도 지금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 방안을 갖다가 또 도출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전국적으로 화력은 줄여나간다고 이렇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하동화력이 가동기간이 경과 시까지 민원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동기간이 경과하면은 유야무야 되도록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맹덕 마을 주민들 그 피해 민원 관련 부분은 그 2019년부터 사제 협의체 구성 부분을 갖다가 맹덕 마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 남부 발전에서 이제 이혼화된 그 주민 대표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좀 잘 안 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18일 날 이제 사자 협의체 이제 1차 회의를 하고 이제 매월 한 번씩 그 경남도하고 발전본부하고 우리하고 그 주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 날 우리가 3차 회의 때는 민덕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 뭔지 다 일단 정리해 오면은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그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 관련 조사하고 있는 걸 제하고 사자 협의체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이제 사자 협의체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발주 현황 중에는 하동읍 도심 활력 사업 2단계 노후상가 간판 및 점포 외관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건입니다. 잘 정비된 간판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한 방법이 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용역 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요? 아, 이 도비 보조 사업이요. 예, 보조 사업이요. 예, 예, 총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는지요? 지금 이 도심 활력 사업을 해가지고 4억이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제 4억을 가지고 올해 162개 그 점포에 대한 간판을 갖다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대충 아실 텐데요. 지금 하동 음만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예, 예. 예. 하동군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예. 관광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경제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타 읍면에도 관광지, 시장 등의 간판이 일률적으로 잘 정비되면 하동의 관광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업을 통해 기 사업과 병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하동사랑 상품권 운영 상황 제 88페이지를 좀 보시죠.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 상품권은 지류형은 2000년부터 모바일은 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하동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서울시 뉴스를 보니 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수당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여 챙긴 것이 적발되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가맹점 모집 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본 거인데 하동군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주고 있습니까? 하동사랑 상품권 이 모집하면 모집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줍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상품권만 그냥 대행해 주는 거 말고는 없네요. 이제 각 점포별로 이제 가맹점에 대로 이제 자기 본인들이 상점 점포들이 그걸 하는 거고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가맹점 예. 이분들은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수료가 없는데 왜 장사를 합니까 그분들이? 저기서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바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결제 수수료가 없고요. 이제 연말 소득공제 때 이제 30에서 40% 정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이야 당연히 모바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방금? 예, 모바일 상품권. 그다음 지류는요? 우리 지류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과장님, 그래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네. 농협도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네. 농협이 공짜로 절대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이제 10%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지. 네. 그 수수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또 아까 제로페이 목약하는데 수당 부분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네. 올해 경제 전략과 주요 업무 중에 엑스포와 하나 되는 하동사랑 상품권 제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엑스포 기념 상품권이 제작되어서 유통하고 있는지요? 지금 지금 시안 자체가, 홍보 시안 자체가 지금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확정이 돼야 우리 조폐공사에 지금 의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6월 중에는 의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6월 6, 7월 중에 의뢰를 할. 지금 6월 달에 오니까 7월 달쯤이면 예. 그 상품권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의뢰를 예.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하동사랑 상품권을 엑스포 기념 상품권과 접목한 것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한 발 앞선 추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91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하동 화력발전소 지역 경제 기여도 추진 상황인데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종사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하동 군에 거주하는 인원이 52명, 타지에 거주하는 곳이 635, 거주 현황을 보면 관내 거주가 96, 관내 거주가 591입니다. 이게 관내 거주를 많이 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부 우리가 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하지만 이제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과에서도 인구 유입 때문에 그 업체별로 방문을 하는데 그 업체 종사자들이 실제 그 부분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회복을 해야 되는 게 건설교통과가 지금 하고 있는 LH 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거기 악양해 하는 거는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인프라 구축되면 이분들이 옵니다. 네. 그 인프라를 구축해 지금 591세대 같으면 말이에요. 3명씩만 하면 한 개 면이 생깁니다. 1,800명. 600명으로 계산하고 관내 거주 600명으로 계산하면 한 세대당 3명씩 거주하면 1,800명. 한 개 면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결국은
왜 하동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 거주하느냐? 이분들이 거기 대부분 광양에서 하죠. 네, 주로. 그러니까 왜 광양에서 할까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 하동에서 인프라만 구축돼 있으면 광양까지 기름 떼가면서 안 다닙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회복을 해서 경제 전략가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특별하게 지역심의위원회 예산수립 회의 및 예산수립 관련 지역주민 의견 청취 회의록인데 당무장 표시에서 지역주민 의견 청취 회의록은 비공개한다. 비공개하는 법률의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제 하동 법률- 분쟁을 예. 뒤다 보는 하동군 의회, 대기관 하동군 의회가 이 회의록을 좀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도 이렇게 보면 쭉 해닥식 뭐 보충 합의서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공개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회의록. 진짜 대의기관이 찾아봐야 될 곳이죠, 이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근데 왜 회의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회의록, 원님도 잘 알고 계시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어떤 발언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을 다 아니,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 안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땡땡 이렇게 해가서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것들은 대의기관인 하동군 의회가 알아야 될 일이죠. 다음부터는 공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비공개 법률이 있다면 말해요. 어떤 근거에서 모르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납득을 할 테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약간 그게 동의를 합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하동 읍내에 있는 주차장 문제인데 본 의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건설교통과는 화계에 있는 쌍계사 국립공원 주차장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가 그 대형 주차장에 차를 무료로 대게끔 합니다. 지금 우리 읍내에 있는 이 대형 주차장, 유료화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죠. 개인이 하고 있는 거. 네. 그게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1시간 정도는 하동군이 이렇게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업체한테다가 군비를 떼서 얼마 정도 계약을 해서 사서 이렇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조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장 모든 것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주차장을 1시간 정도는 하동군이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개인한테다가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중기부소관 스마트 시범상가 우리 담당하셨던 일자리 창출 담당 계장인 김중공 계장님이랑 또 실무를 맡아서 열심히 그 일을 공모하기 위해서 담당해 주셨던 주무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이 보면은 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29페이지 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경남역 뉴딜 일자리 사업, 그 다음 페이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반납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위에
경남 그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550만 원 이양 부분은 당초에 청년들이 5명 중에서 우리 일이 거주를 하동으로 해야만 우리 주거정착금을 30만 원씩을 주는데 네네네. 지금 3명이 주거지를 이동을 안 해가 주거정착금이 지원 안 됐던 부분들이고 네네. 나머지 밑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라든지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 보면은 실제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면 모집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모집이 됐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기한을 마치지 않고 그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선정되고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면은 청년들이 모집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왜 그게 기업에서 그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58페이지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이 2021년도 사업들이 또 잡혀 있어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부터 예. 그 뉴딜 일자리 사업, 그리고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모두 다 진행이 됐어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그만큼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받고 있고 그걸 희망하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128페이지를 가볼게요. 아,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은 쭉 보면은 밑에 맨 아래에 보조금 지원액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주로 지원액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사회적 기업에서는, 청년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4페이지에 보면은, 이분들은 청년의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도 있고, 그분들을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노동을 받는 거죠. 노동을 받고 그 금액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네.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예를 들면 여유나, 어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했을 때, 들어가서, 내가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 이 지원이 끝나도 내가 여기서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도, 이게 주로,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해줄 수 있는 인원수 제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예. 124페이지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예비 포함한 마을 기업 현황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사회적 기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죠. 예를 들면 몇 명의 어떤 취약계층을 써서 사회적 기업의 구성만 갖추는. 근데 저는 행정에서는 그거를 잘 따져서 네. 제가 이렇게 기업의 명은 칭하지 않겠습니다. 네.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떤 기업에는 종사자가 예를 들면 48명이 있는데 취약계층은 15명. 어떤 곳에는 26명의 종사자 수가 있는데 17분이 취약계층 수. 어느 분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취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주시고, 혹시라도 그 기업의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서 좀 더 이런 건강한 기업들이 하동에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을 보고 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하동에서 많이 생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그걸 갖추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경제정약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예, 그러면은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덕마을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피해에 대한 유자료 및 이주 비용 청구 소송 준비와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는 내용을 혹시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맹덕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신청서를 남부발전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용역 추진과 함께 발전소 최인접 지역 환경 피해 주민 구제 방안 및 이주 대책 등 맹덕마을 주민들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국립환경가옥원에서 3차는 또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원 해소 방안으로 이제 우리 4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방안도 하고 화력발전소 인근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맹덕마을 주민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하지 말고 이 용역시의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도에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35%를 도수입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남도도 일정의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맹덕마을 주민 이주 대책 요구 및 생활 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군이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예. 예,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들이 이제, 지금 일자리 지원 금액을 받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원이 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단지 1, 2년의 단기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 일꾼을 만드는 그런 기한 가치로 그런 금액이거든요. 예. 나라에서 주는 그 돈들이 우리 예를 들면 세금이 그들이 사회적 구성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도 있고 그 기업체에서도 바른 의식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이 정상적인 예를 들면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주한 친구가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따로 말씀을 조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네. 이제 그 기업체에서 인건비 그걸 지원받아가지고 직원이 채용이 됐을 때 네. 1년 동안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청년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25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끝나고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하동군 회사에 김혜수 사원이 됐다.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12페이지
이제 이게 발전소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112페이지 하동화력이 학생학교 등에 직접 지급한 장학금 내역과 하동화력이 인근 지역의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내역, 하동화력이 주변 3개 지역 외 하동군에 지원한 현황,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각각의 그 인구수가 한 2030명, 고전면, 금남면 3,500명, 금성면 3,000명. 그리고 다른 미성년자 수가 고전면 182명, 금남면 233명, 금성면 270명입니다. 예. 그러면 고전면의 가장 인근에 있는 하동 인구수가 44,671명입니다. 아니다. 9,953명입니다. 그 미성년자 수는 1,421명입니다. 그러면 금성에 인접해 있는 진계면 인구수가 6,002명입니다. 그 미성년자 수는 777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따른 지원만 하지 않고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지금 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직접적인 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아니겠지만 그 주변의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포함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 화동화력이라는 아주 굵은 굴지의 어떤 그 회사가 미성년이 그 인근에 이렇게 1,500명씩 800명씩 있는 주변 지역까지도 뭐 장학금이나 뭐 어떤 지원의 형태든 아낌없이 그 어떤 이 친구들이 고전면은 안 지나갈까요? 금성면은 안 지나갈까요?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넓은 마음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지역에도 좀 따뜻한 온정의 상생할 수 있게끔 그거를 조금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자 우리 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4페이지 보면은 그 프라이시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발전기금이 톤에 2,200원인데 이건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 계장님들 예. 이거는 우리 상계면 발전협의회 그 대표하고 업인 대표 그 정재서 회사. 아니 그렇다면은 예.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갱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업체들이 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밑에 5개 업체는 이제 2025년까지고, 이제 위에 이제 5개 업체는 올해 이제 11월까지. 그럼 그 전에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톤당 1,800원인가? 이게 1,800원이. 그 앞에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 이번에 200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예. 7월까지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동결됐어요. 네. 맞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발전량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수입도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거 동결시킨 이유가 뭔지 여기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16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융자 지원 사업이다. 이게 뭐 좀 명칭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업 융자 지원 사업 아닙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기업 이제 유치 부분도 같이 유치를 하는 어떤 아니, 과장님. 예. 지원 목적이 예. 주변 지역 고전, 금남, 금성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예.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업 유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육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제 기존 기업을 아니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기업 유치가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지 자체적으로 우리 금남 금성에 있는 고성까지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인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기업 유치 지원이 아니라 육성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예.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니 2020년, 2021년도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예. 이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 이게 이제 지난해에 우리 행정 12월 달에 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같은 게 너무 이 지원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시간 관계상 예. 기업 유치 이건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안 맞다고 보고요. 예. 기업 육성 관련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뭐 15억 전년도 올해 16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예. 왜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나름대로 집행이 안 되는 어떤 이유 관련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은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업체 발주 현황. 지금 보면은 2020년, 2021년 광양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양이 지금 현재 발주량이 2020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자 올해는 지금 현재 뭐 상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다른 뭐 공사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협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공정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도 하동, 예. 남해, 광양, 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뭐 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지역도 나눠져 있고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좀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하동이 지금 현재 뭐 22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뭐 지금 건수 지금 3건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유령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발전소는 우리 지역에 있고 예. 혜택은 여기다 주소만 여기다 두고 실지 보면은 거주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 지역업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2페이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 주민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네. 2020년도 보면은 본부에는 105명 지역 주민이 그리고 2021년도는 96명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연 감소입니까? 아니 이제 저 자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을 하다 한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그럼 남부발전소가 지금 현재 최고 하동발전소가 예. 최고 큰 데인데 예. 인원이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협력업체 숫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협력업체 숫자가 늘어나는 건
자, 보면은 그 위에하고 밑에하고 봤을 때 이번에 그 돈 들러 씌우는 그 공사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발전량은 줄어드는데 예. 협력업체는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일자리는 감소하고 맞죠? 예. 협력업체는 늘어나고 요거 상세 내역을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 마지막으로 화동화력 7, 8호기 건설 당시 3개면이 합의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과 환경협의회 구성이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협의회는 지금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돼가지고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명단 있죠, 명단. 예. 예, 명단 좀 주시고요. 예. 최근 2년 동안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어떤 내용들, 예. 상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 이 지역 그게 신입 직원 채용 시 우리 주변 지역 주민 10% 의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은 5% 가산점이 작년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 7, 8호기 예. 그때 3개면 협의체가 같이 합의했던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신입 직원 채용 시 10명 뽑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주기로 돼 있어요. 예. 최근 3년 동안에 몇 명이 이 신입 채용을 했는지 그 중에 우리 지역민이 10%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다시 좀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필요한 자재, 물품, 요식업 등은 나름대로 총 필요량의 50%를 지역 업체한테 이용을 한다. 그리고 지역 제한, 전국 그리고 하동군, 남해군 이렇게 해서 지역 제한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은 공사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물품 제조는 2천만 원 이하로 지역 업체에다가 주겠다라고 7, 8호기. 그 당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합의서 있죠, 합의서. 예. 이 합의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관련돼서 자료도 함께 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어디 갔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